네, 반갑습니다. 11월 9일이네요. 네. 오늘은 이제 11월의 월종, 내일이 월급날이잖아요. 그래서 11월 월종 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약업종 쪽에서 두 종목이 좀 걸려서 오늘 제약주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비주류죠? 네, 비주류. 뭐야? 왜 뭐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거 아니야? 네. 사실 이제 잘 나가는 종목을 여러분들 월종으로 해서 이제 매수하게 되면은 자극적이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고점권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매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월종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약주나 바이오 쪽도 이제 관심들이 좀 생겨야 되는 시장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약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약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바이오 쪽은 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 쪽으로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 두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약간 뭐 배당에 대한 기대, 물론 첫 번째 종목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두 번째 종목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한 3%대 정도 있나? 뭐 그 정도 있는데 배당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고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들이라서 여러분들 담아 놓으시면 크게 부담 없이 유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 건데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 네, 대웅, 큰곰, 대웅, 뭔지 아시죠? 큰곰. 뭐, 얘는 이제, 우루사, 그러면 아시나요? 대웅제약 뭔지 모르지만, 우루사, 이건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근데, 이 대웅제약은 우루사뿐만 아니라, 뭐, 더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거, 그런 것 좀 있거든요. 3대 성장 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보타라는 거. 그 다음에 팩수클루. 이름도 더럽게 어렵죠. 팩수클루. 그 다음에 베르시포로신. 네. 너무 어렵다. 그죠? 이래서 내가 제약바이오를 좀 싫어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나보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핵심적인 캐시카우입니다. 이 나보타가 보툴리눔 톡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톡스죠. 네. 그 부분인데 이쪽 시장은 뭐 다 아시잖아요. 보톡스 안 맞아보신 분 없죠. 나는 안 맞아봤습니다만 보톡스 웬만하신 분은 웬만하면 다 맞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시장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 지금 보톡스 업체들. 네. 지금 시장에 한 20여 개 이상의 업체가 나도 보톡스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몰랐어요?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에 보톡스 맞는 거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막 그냥 보톡스 맞았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즘에 필러도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뭐 자꾸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땡기는 거 라주란이란 거 그런 것도 있고, 울세라? 네, 이름도 되게 어려운 것도 있잖아? 처음 들어보는 것 되게 많아요. 이거 이마트 갔더니 막 붙어 있더라고요. 네, 울세라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시술입니까, 그거? 약입니까?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지금 이 대웅제약도 이 나보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수출 쪽에서 굉장한 그런 동력이 있어요. 자, 이걸 하나씩 볼 거예요. 자, 3대 성장 엔진이니까 나보타, 팩수클루, 베르시포로신이라는 요 세 가지 좀 볼 건데, 자, 이 나보타는 글로벌 캐시카우예요. 수출에 대한 비중이 84%야 됩니다. 84%. 이게 나보타 매출이 55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수출에서만 무려 469억 원. 그러니까 약 85% 정도 되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이 레티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FDA 승인도 취득했고 현지 점유율 14%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2위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쪽에서는 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동 지역까지도 진행해서 네, 그 중동 지역은 얼굴 가리고 다니는데 보톡스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쿠웨이트 수출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14%대 정도로 잡혀 있죠. 그다음에 고마진 현금 흐름은 차세대 R&D 네 이쪽에 네 핵심 연료다라고 되어 있죠. 돈이 많이 생겨야지 이제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나보타가 그런 어떤 그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팩스쿨루예요. 팩스쿨루. 이 팩스쿨루가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 이름 들을게 어렵죠? 네, 이쪽 관련해서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계열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P캡이라고 합니다. P캡. 이 P캡이라는 건데 요쪽이 이제 그 신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팩스쿨루하고 이 엠블루라는 이 두 가지 약품이라고 표현했죠. 얘네가 네 국내외 합산해서 얘네들만 네 매출 1,000억 원. 네, 매출 1,000억 원이요. 아, 엄청난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죠.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HK 이노엔이라고 아시나요? 그쪽 기업의 이제 K캡, 그다음에 제일약품의 자큐버 이런 제품들하고 이제 3파전, 이제 3대 그 종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3대 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팩스쿨루가 지금 기술 수출을 통한 글로벌 확장 이런 거 진행되고 있고요. 엠블러는 당뇨 신약. 네. 이렇게 2024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매출 100억 돌파, 시장에 안착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P캡이라는 요쪽으로 이거 구분으로 봐야 되나요? 아무튼 이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거 확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보시면 멕시코, 인도, 칠레 이런 국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한 30개국 정도 나라에다가 기술 수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세죠? 괜찮은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들 이제 나보타라든지 팩스쿨루 이런 데서 벌어들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이 베르시포로신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 그죠?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이 쭉 나오는데, 세계 최초 PRS 저해 기전 특발성 폐섬유 치료제. 좀 어렵긴 한데,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PRS. 네. 이게 제가 이거는 사실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폐섬유증은 아시죠? 폐섬유증. 요거 굉장히 좀 문제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 폐섬유증에 대한 이 치료제 후보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요. 미국 FDA 희귀 약품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FDA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유럽 EMA 희귀 약품 지정. 2025년 9월 지난달입니다. 3차 IDMC 임상 지속 권고 안전성을 받았다. 이 IDMC가 이제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임상을 계속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글로벌 기관의 3중 인증을 통해서 공인받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요소가 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지금 EMA 희귀약품 의약품이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임상시험에서 세금 감면도 있죠. 그 다음에 허가 심사 기간 단축되죠. 그 다음에 시장 독점권
네, 한 10년 정도, 네, 최대 한 10년 정도 시장 독점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랑 관계가 없어요. 네, 특허가 만료가 되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시장 독점권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제네릭 복제약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년 동안은 내 거 아니면 아무도 이거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박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른 그 큰 이걸 뭐 빅파마라고 합니까? 네, 큰 제약사들이 군침을 흘겠죠. 야, 나한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왜냐면 시장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 시장이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쪽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앞쪽에 나보타라든지 그다음에 팩스쿨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 돈을 이 베르시 포로신에 네, 이쪽에 집어넣어서 이제 역량을 쏟고 있다. 이거 터지면 대박 터지는 거다. 네. 그러면 이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 지금 목표가 수조 원대 계약 가치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요인이 좀 있어요. R&D, 즉 연구개발이 이제 실패. 베르시 포르신이 임상 데이터 확보가 실패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시죠? 네,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크게 빠질 수 있죠. 경쟁 격화, 글로벌 톡식, 이 보톡스 시장에서는 너무 경쟁이 커요. 그 다음에 이 PCAB라는 부분, 이쪽도 시장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미래의 먹거리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잘 되면 대박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네, 시장에 참여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차트 볼게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루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제품을 통한 어떤 수익 실현 이런 것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뭐 부담을 가질 만한 요소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추이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추이는 이렇게 우상향 잘 진행되고 있고요. 상승 추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추세의 하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나오는 거죠. 이평선 좋게 잘 나왔고요. 외국인들 매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죠? 네, 긍정적입니다. 자, 퍼 21배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PBR 1.95배, ROE 14%대, 유보율 2,700%, 부채율 120%. 좋습니다. 시총은 1조 6천억대. 아, 좋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번 터트릴 수 있는 구간은 뭐냐면, 이제 월봉상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이제, 뭔가 핸들링은 되게 잘하고 있죠? 외국인 수급 들어온 상태에서 핸들링 되고 있다. 지금 15만원 위쪽 라인 때 저항 때는 이제 17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17만원까지 노크랄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 넘어서게 되면 이제 월봉상 신고가로 새로운 추세가 완전히 만들어지는데, 그동안 뭐 이렇다 할 만한 시세가 별로 없었죠?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10년이 뭐예요? 저기 상장하고 나서 처음 이제 한번 시세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 별거 없는, 그냥 별별 없는 종목이었거든. 근데 요게 한번 이제 터트려주면 아까 그 아시죠? 마지막 거 베르시 네, 그거요. 네, 폐섬유증. 아, 이름 너무 어려워. 네.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지금 임상 지속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 9월 달부터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주가 흐름은 다 지금 다른 시총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올라가는 포인트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천천히 모아가세요.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고요. 추이가 이제 추세선 아래로 조금 삐쭉삐쭉하는 모습이 나올 때도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유지하시다가 이 추세선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와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 단기적인 흐름은 17만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는 게 맞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종목이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짜잔, 대한약품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옛날 월급 종목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아주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네, 이거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회사 너무 좋아요. 배당률은 한 3% 정도 되긴 되는데 배당도 잘 주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닌게루 회사입니다. 닌게루 회사. 네, 닌게루 말고 뭐라고 하죠? 닌겔 수액. 네, 수액. 수액인데 요 기초 수액제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80%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수 기반의 구조적 가치주인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리스크가 낮아요. 기초 수액제니까요. 네, 리스크가 낮고 높은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낮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 내 거야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과 인구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기초 수액제, 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수액제는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1945년도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 역사적인 가치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고, 기초 수익이 전체 매출의 약 80% 정도 차지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국내 시장을 이 대한약품을 포함해서 네, 거의 이제 3대 업체가 이제 과점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매출의 80%군요.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활한 네,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원가와 마진을 보장하는 강력한 해자 방어책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네.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조적 성장 동력은 뭐가 있을까? 뭐 기초수익제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면 뭐가 될까? 네, 고마진 종합 영양 수액. 뭐 이렇게 비타민 뭐 수액, 뭐 마늘 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고마진 종합 영양 수액 아니겠습니까? 의료 보면 안 되는 거요. 네. 비급여 이런 거. 한 번 맞을 때 10만 원씩 드는 거 이런 거요. 요거 굉장히 많이들 맞아요. 생각보다. 나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 가가지고 마늘 주사 맞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수액, 영양 수액들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병원 가서 많이 맞아보시잖아요? 많이 맞고 계시죠? 네, 저도 한번 맞아봤는데 비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메가 트렌드. 자, 인구가 이제 계속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실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들이 이제 2035년이 되면 1900만 명이 될 것이다. 2035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죠. 그러네. 자, 근데 이 고령 인구는 네, 병원 입원 일수와 정비례해진다. 자,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원 일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입원실에 있으면 다 뭐 하고 있죠? 링게를 꽂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수량의 구조적인 장기적 성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일단은 네, 1,341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시가총액의 60% 정도? 네, 60 더 넘나요? 지금 시총이 얼마죠? 이따 차트 볼게요. 네, 지금 1,300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년도 1분기 확정 기준입니다. 네, 배당금이 900원이에요. 900원.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 아니죠. 3% 정도 되는 거죠. 네, 339. 네. 배당 900원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탄탄하거든요. 이따가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는데 탄탄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까지 부담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자본적 지출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뭐 설비 증설이나 뭐 라인 증설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거야. 지출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네, 배당을 공격적으로 증액하고 있다는 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당을 더 많이 늘리게 되면 요거는 기가 막힌 요소가 나타나겠죠. 네, 바로 이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 이 상태인데도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돈을 안정적으로 계속 벌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지출을 해가지고 생산 시설도 바꾸고 늘리고 하면서 지출도 하고 배당도 더 확장시키고 돈도 더 많이 갖고 있게 되고, 야 대박이죠? 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정책 변경 리스크. 퇴장 방지 의약품이지만, 야, 그거 하지 마. 다른 거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링게루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쪽 부분들은 더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시장 안착 실패. 과포화 상태에서 틈새 시장 공략에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조금 애매하죠. 이 TPN이 뭐였어요? 아까? 고마진 종합영양수액. 근데 이것도 실패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맞아요. 네, 잘 맞습니다. 이거 수요들 많이 맞고들 가세요. 네, 자본 효율성 저하, 막대한 현금을 M&A 등 신사업에 투자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건 사실 리스크라고 보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담 요소는 되죠. 그래서 신사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M&A를 통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로 가면 좋은데, 너무 안정성을 꾀하게 되면 이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차트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지금 대한약품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1,700억입니다. 1,700억. 근데 아까 1,400억 정도 있다고 해서 1,300억 정도면은 네, 한 60%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 되는 거 같죠? 자, 근데 지금 퍼는 5.7배. 돈 잘 벌다는 얘기입니다. PBR 0.63배. 엄청 저평가라는 이야기죠. 자, 유볼은 10,000%에 다다릅니다. 9,500%. 부채 비율은 17%. 돈 뭐 빌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사업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뭐 리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재무제표, 배당 뭐 등등등 뭐 외국인 수급 최근에 또 막 들어오죠. 너무 완벽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네, 인기가 별로 없어. 너무 조용하죠. 인기가 별로 없고요. 거래량이 좀 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3,000주, 4,000주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아졌어요.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많이 터질 때는 5만 주도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 거래량이 좀 작아요. 거래량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네. 그 부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적인 부담 요소가 아니라 재무적인 부담 요소, 그 거래할 때 부담 요소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네 감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동 주식 수 비율은 지금 58% 정도가 되는데 대주주 비율이 지금 제법 있거든요. 네, 제법 있어요. 지금 대주주가 40% 정도 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 쪽에서 8% 정도 가지고 있고, 외국인 비율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났어요. 지분이 19%까지 늘어났습니다. 비율 많은 편이네요. 네, 19%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그 피델리티하고 그 다음에 이 최대 주주가 합쳐가지고 50%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20% 정도 갖고 있죠. 그럼 70% 정도가 묶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70% 정도가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은 돌아다니는 거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놓고서 이게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틈날 때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매수해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쨌든 배당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진행하시면 되죠. 배당금이 제법 잘 올라가요. 이게 옛날에는 400원이었거든요. 근데 650원, 750원, 900원으로 이렇게 거의 지금 몇 년도부터죠? 이게 2021년도부터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올랐어요. 올해도 오를지도 모르지? 네. 올해 오르면 이제 1,000원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1,000원 넘어가면 이게 배당금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쌀 때 사놓으시면 좋죠. 네. 쌀 때 사면 좋아. 근데 시세 차익이 잘 안 나와요.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좀 올라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야, 수익이다 그랬는데 네, 좀 또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보이죠? 네. 매수가 또 다시 들어와서 지분율을 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웅제약, 그 다음에 대한약품, 요거, 네. 둘 다 말씀드렸고, 매수 포인트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매수 포인트 다 괜찮으니까, 유지 포인트는 그냥 대충 사시면 되겠죠? 네. 저는 월요일 날, 내일 오후, 네. 2시경에, 네. 1시에서 2시 사이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제약주입니다. 제약이라고 봐야 되죠? 네. 닌게루 제약인가? 제약, 네. 아무튼 제약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 중인 안정적인 제약주. 기업 내용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준비했으니까 참고도 하시고요. 11월 월급 종목은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자,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자고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